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 10단원 앞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어, 그 초반에는 새로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고,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현금 흐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우선 요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살펴본 예제의 경우에 첫 번째 만약에 NPV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회수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2.1년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이게 낮은 수준이면 빨리 회수되는 거니까 선택하는 사업을 채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AR 법을 만약에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은 한 3페이지 정도는 그냥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서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이것은 모두 다 현금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부분, 몇 퍼센트가 외상 매출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냥 개념만 딱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던 지금 보시면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의 매출이 외상이고 어느 정도가 현금 매출인지를 그런 것을 복잡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서라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4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살펴보는 부분은 바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따로 살펴보는 이유가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어떤 회사가 설비를 새로 샀어,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지었어, 건물을 새로 지었어 하면 이제 앞으로 그것을 그 사업을 해나가는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직접 현금 유출을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세금을 절세시켜주는 측면에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잘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따로 설명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아시는 것처럼 비현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냐면 수정가속상각법이라는 MACRS 미국의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는 3년으로 감가상각을 해라. 그리고 자동차나 컴퓨터는 5년으로 감가상각해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장비는 7년으로 감가상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요 3년으로 감가상각할 때에는 매 년마다 몇 %씩 상각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요렇게
상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5년으로 상각하라는 것은 요렇게 퍼센트를 5년으로 나눠서 상각을 하라는 것이고, 요것도 요런 식으로 상각을 하면 100%가 상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분명히 3년인데 4년이고 5년인데 6년이고 7년인데 8년이라는, 그러니까 1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 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조금 왜 3년인데 1년씩, 5년인데 1년이 더 많고 7년인데 1년이 더 많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깔려있는 논리는 약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구 장비든 뭐 어떤 자동차 컴퓨터든 산업 장비든 시설이든 이것을 딱 가동하면 그것이 바로 그 시점부터 물건을 진짜 매출해가지고 바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냐 하면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뭐 시제품도 만들어 봐야 되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제 이 기계가, 설비가 100% 이게 가동이 이제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딱 만들어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차 때는 7월부터 여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6월까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게 결국 3년이고, 이 경우에도 7월부터고 여기 6월까지니까 결국 5년이고, 여기 7년인 경우에도 7월부터 시작하고 또 마지막 해 6월에 끝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7년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요런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어지는 표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짜리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를 통해서. 그러면 자동차는 지금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에 따르면 12,000을 놓고 여기다가 놓고 각각 요 퍼센트를 곱해서 여기 나온 만큼을 각 연도마다 감가상각 비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00%가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비용으로 따져보더라도 다 감가상각이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따로 살펴보았고, 이 감가상각은 딸리는 개념으로 보너스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는 아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간략하게는 이게 감가상각을 초반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초반에 많이 해주게 되면 그만큼 절세를 더 해주게 되는 거니까, 아예 2017년부터는 첫 해에 그냥 50% 감가상각 다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50%를 감가상각하면 첫 해 그만큼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2017년부터는 아예 첫 해에 100%를 다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기업에 친화적인 그런 그런 법률이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서 이제 살펴볼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년짜리 자동차가 5년을 다 타고 난 후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구입 가격이 25%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3,000을 주고 사고팔고 하더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 가치로는 우리가 아까 5년을 타고 난 후에는 지금
691.20 요만큼까지 빠진 요 691.20만큼이 5년제의 장부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는 691.20인데 지금 5년 타고 난 시장에서 판매 가격은 3,000.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000에 요 차이인 2308.80의 21% 세율 곱하기 21%를 해가지고 요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이 세금 3,000에서 요 세금을 세금 뺀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차를 판매한 가격으로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부 가치랑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이거 팔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더 내던지 아니면 세금을 환급을 받던지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장부 가치보다 시장에서 내가 돈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제 10.2에서 스테이블 서플라이 코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6만을 주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입을 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컴퓨터는 5년으로 감가상각하라고 미국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우선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이 16만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비율을 각각 곱해주면 매 년마다 얼마씩을 감가상각으로 떨어야 되는지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여기 지금 16만 빼기 32,000 그 다음에 또 계속 쭉쭉쭉 빼가는 방식으로 기말 장부 가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냐면 우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다 매년마다 계산 다 해놨고 근데 4년 후에 이 컴퓨터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4년 후에 시장에서는 이 컴퓨터를 만을 주고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런데 4년 후에 기말 장부 가치는 27648.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랑 반대로 장부 가치가 더 높고 시장 가치가 더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미리 더 냈다라는 상황이고 컴퓨터 시스템을 중고로 5년 쓰고 중고로 팔면서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로부터는 내가 이 컴퓨터 시스템을 팔고 10만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7648 곱하기 21 세금을 나는 다시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총 나는 10,000 플러스 3706 해서 13,706만큼을 나는 마지막에 이 컴퓨터 시스템을 판 대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그러니까 이 물건을 어떤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쓰고 그 마지막 시점에 팔려고 했더니 장부 가치랑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랑 다르더라. 그러면 어떠한 것이 더 큰지를 살펴보아서 세금을 그때 더 내야 되는 수도 있고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조금 떼어서 따로 공부를 했었고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뒤에서 다시 예제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포함시켜서 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할게요. 제가 필 받으면 자꾸 말이 빨라지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말이 조금 빠르다, 설명이 조금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식적으로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 예제를 통해서 총
정리를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MMCC라는 회사가 이 동력 제초기라는 그 풀 깎는 그러한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동력 제초기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먼저 추정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로운 동력 제초기는 한 대당 120대 판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판매량은 연도별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주어졌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11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투자하는 초기에 2만의 순운전 자본을 필요로 하고 내년 말에 순운전 자본은 그의 매출액의 약 15%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 대당 변동 비용은 60이고 총 고정 비용은 연간 25,000이다. 그리고 생산 장비를 구입하는데 초반에 약 80만이 든다. 이는 산업 장비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수정 가속 삼각법에 따르면 7년 동안, 근데 표에 따라서 8년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 이곳은 장부 가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이거를 다 쓰고 팔 때 보니까 80만 곱하기 20%인 16만을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8년 후에 이걸 다시 팔면, 중고로 팔면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6만을 그때 가서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자. 세율은 21%고 이 전체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장님의 요구 수익률은 15%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사는 이 동력 제초기 만드는 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역시 이 경우에도 많이 나왔죠. 자, 보시면 정리를 하면 이 회사는 지금 동력 제초기를 동력 제초기라는 사업 분야에 새로 진출을 할까 말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대당 이렇게 팔릴 거다. 근데 3년 후부터는 요렇게 팔릴 거다. 그리고 요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요렇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요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들어간 설비를 마지막에 요렇게 들고 돈 받고 팔 수 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과 자본 지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파트를 먼저 추정을 해보면, 자, 한 대당 처음에는 120에 팔 수 있고, 첫 해에는 3,000대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1년 차에는 현금 유입이 120 곱하기 3,000이고 2년 차에 120 곱하기 5,000, 그 다음에 3년 차에 120 곱하기 6,000 이렇게 되는 거고, 3년 후부터 판매 가격이 110으로 떨어진다 했으니까 4년 차부터는 110 곱하기 매 년마다의 판매량을 해서 각 수입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초기 투자의 설비 비용으로 80만이 들어간다고 했고, 요것은 7년, 표에 따르면 8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각 비율을, 주어진 비율에 대해서 곱하면 이게 매 년마다 떨어내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빼면 여기 그때 장부같이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거를 가지고 1년, 2년, 3년 쭉 해서 8년까지 추정 손익 계산서를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면 너무 뭐 표가 많고 숫자가 많아서 표가 커 보이시는데, 자, 결국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1년 차에 한 대당 120발 받고서 3,000대 팔아. 그러면 수입이 요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는 값. 그리고 아까 한 대 만드는데 변동비로 얼마 든다고 했죠? 여기 6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또 3,000대 해가지고 18만이라는 변동비가 발생하고, 그리고 매 년마다 고정비가 25,000, 매 년마다 고정비용이 25,00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요 라인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여기 감가상각비 매 연도마다 떨어내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계산했던 거 가져온 거고, 그러면 여기 수입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여기 EBIT가 나오고, EBIT에서 21% 세율을 곱하면 매년마다 내야 되는,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EBIT에서 세금을 빼면 EBT, 순이익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영업현금 흐름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EBIT에 감가상각비를 다시 회수, 애드백 시키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은 EBIT에 감가상각을 다시 애드백 시키고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매 연마다의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마지막 라인 계산한 걸로 매 연마다의 영업현금 흐름 파트를 먼저 계산을 우리가 해본 거 없이고요. 그리고 이 예에서 두 번째로 손전자분의 변화분 파트를 추정을 해볼 건데요. 초기에 손전자분은 아까 2만이 들어간다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이후로는 매 연마다 매출의 15%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그러니까 0시점부터는 0시점에 2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해에는 36만 곱하기 0.15인 54,000인데 이미 앞에 2만이 들어갔으니까 요 차이인 34,000이 1시점의 손전자분의 증가분으로 더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요 이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더 증가하는 만큼씩 손전자분이 더 투입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5년차부터는 매출이 줄죠. 그래서 여기 3년차 3에서 4 넘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손전자분이 다시 회수가 조금씩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0시점에 손전자분이 2만이 그냥 2만 투입이 된다고 주어졌고, 그리고 이후 1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매년 이 수입의 15%씩이 손전자분으로 잡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0시점에서 손전자분이 2만 투입이 잡혀 있어. 그런데 1년차 때 잡혀야 하는 게 총 54,000이야. 근데 이미 앞에 2만이 잡혀 있으니까 34,000을 더 투입을 시켜주는 거고, 2년차 때는 요거 곱하기 15%인 총 9만이 손전자분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54,000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36,000을 더 잡아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 잡아주는 부분, 여기서 오히려 회수를 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우전 자본의 변화분 파트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는 요것을 다 합하면 지금 요것을 다 합해보면 마이너스 49500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순우전 자본이 이 사업을 끝내는 시점에서 플러스 49500으로 다시 회수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2만 플러스 34,000 그 다음에 32,000 그 다음에 18,0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회수되죠. 750 플러스 750 플러스 8250 플러스 16500 플러스 16500 플러스 16500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순전 자본이 49500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업을 끝날 때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순전 자본인 49500이 그대로 다시 그 금액만큼 회수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49500이 이렇게 플러스로 회수가 된다라는 것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 지출 부분에 대한 추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간단하죠. 자, 보시면 초기에 80만을 주고 자본 지출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영시 때문에 마이너스 80만을 써.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8년 동안 요거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설비를 중고로 팔면 16만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6만은 시장가치 16만은 장부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를 한 후에 12만 6,400 세금을 납부한 후에 12만 6,400만큼만 내가 쥐는 거죠. 그러니까 16만을 받고 타는데 나한테 이 16만이 다 들어오는 중고에 대한 중고판 가격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16만에 곱하기 21%를 정부가 떼가고 16만에 나는 0.79 곱한 부분만 내가 이제 중고를 판 대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영업현금 흐름을 추정을 매 연마다를 다 했고, 수은전 자본의 변화분을 이렇게 매 연마다 추정을 했고, 자본 지출 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영업현금 흐름, 순전 자본의 변화 파트, 자본 지출 다 합치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라인처럼. 그리고 요 라인을 지금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15%였기 때문에 15%로 할인을 다 하면 순현가로는 146852라는 플러스, 꽤 큰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동력 재초기를 새로 진출을 해야 되냐 하면 yes,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이나 회수 기간도 각각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수 기간은 3.81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교과서에 여기 오타가 나 있어요. 여기 지금 누적 현금 흐름 교과서에 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라는 숫자로 여기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설명하다가 자꾸 삐를 받아서 속도가 높아졌는데, 자, 우리가 이 10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를 추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를 한 개의 통으로 다 추정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방법이 영업 현금 흐름, 순환전 자본의 변화분,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추정을 한 다음에 모두 합쳐
그런 다음에 다 합친 다음에 만약에 NPV를 쓰겠다라고 가정하면 그것을 다 0시점으로 할인해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이게 플러스가 나왔으면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요 부분을 구하려고 요 부분을 구하는 게 이제 이 10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이 돼야 되겠고 순전자본에 대한 변화분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되겠고 자본 지출에 대한 추정.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합치면 이렇게 매 연마다의 현금 흐름, 총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총 현금 흐름을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NPV를 해보든 회수기간법을 해보든 IRR을 하시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점 4에서 살펴본 이 MMCC라는 회사의 동력 재촉이 이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예시 조금 예시가 이렇게 페이지 수가 긴데 요 예제를 한번 같이 복습을 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하실 게 감가상각을 구하는 때 그거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 가격과 지금 남아있는 장부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더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환급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본 지출에 계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